이 난사판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도 아주 신비한 일인데, 생명체들에게 통증이 주어졌다는 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생명체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큼 통증에 민감한 생명체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출산 하나만 봐도 인간만큼 고통을 호소하는 생명체는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토끼나 개나 고양이, 얼룩말, 사자, 이 모든 짐승들이 출산을 할 때 우리처럼 요란한 출산은 하지 않습니다. 소떼나 돼지떼들도 후손들을 아주 쑥쑥 잘 낳습니다. 이 동물들은 왜 이렇게 별 통증에 대한 호소 없이 아기들을 잘 낳는 것일까요? 과연 생명체들에게 통증은 있는 것일까요? 해삼이나 멍게, 바지락 등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이러스들은 또 어떻습니까?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농어나 우럭, 놀래미들도 통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오늘은 생명의 세계 6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해서 우리 인간만이 이토록 통증에 민감한 생명체가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림 속에서 야생의 삶을 살던 인간들이 언제부터 신발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야생은 정말 곳곳이 위험한 곳입니다. 식물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갖 날카로운 가시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나비나 박쥐, 쏜살같이 내달리는 다람쥐 등도 날카로운 가시에 날개가 찢어지거나 발에 깊은 상처가 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싶습니다. 뾰족한 바위들이 많은 수중 생태계를 봐도 바위에 찢겨 시체로 떠오르는 물고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을 보면 어류들도 참으로 대단한 인간이 못 갖고 있는 재주가 있다 싶습니다. 인간들이 못 갖고 있는 동물들만의 신비한 능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갈매기 떼들이 새우깡을 주는 여객선에 떼로 몰려다니면서 공중에서 운무를 하는데도 갈매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같으면 당연히 앞뒤, 좌우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터인데도 갈매기들은 전속력으로 새우깡을 쪼아먹기 위해 달려오다가도 앞에 또 다른 갈매기가 나타나면 귀신같이 피해 비행을 합니다. 조류들이 갖고 있는 이 비상한 비행 능력을 스텔스기에 장착한다면 그 어떠한 미사일 공격에도 다 피해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돌고래들은 어디서 힘이 나서 지치지도 않고 저 오랜 시간을 헤엄치는 것일까요? 파리들의 이착륙은 얼마나 날렵하고 경쾌합니까? 눈치는 또 얼마나 빠릅니까? 생명체들에게 있어서의 신비한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통증을 해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밀림, 정글 속에서는 여기저기 다쳐서 한 단도 못 살 것 같은데요. 뱀들은 기어다니면서 살갗이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가 날 텐데 통증이 없는 모양이죠. 우리의 피부는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요? 손톱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잘잘 매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오랑우탕이나 일본 원숭이들은 약 바르지 않아도 손발의 상처가 금세 아무는 그런 모양이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빨이 있는 대개의 포유류의 경우 양치질하는 것 보았나요? 어떤 동물들의 치아는 인간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악어 같은 경우 물어뜯는 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학도 인간 의학만이 아니라 동물 의학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취를 인간만 하지 않고 웬만한 반려동물들에게도 마취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가 무엇인지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생명체들이 여러 자연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여 생명을 유지해 왔음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더운 날씨에 잘 적응하는 동물들이 있고 시베리아 차가운 바람 속에 잘 버티는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펭귄 같은 경우는 영하 40, 50도 강추위에서도 바닷물 속에 풍덩풍덩 잘 찌어들기만 합니다. 해양 열수구의 온도는 350도 가까이 되는데 이런 곳에서도 어떤 생명체는 잘 버티기도 합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통증을 생명이 유지되는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조직 손상, 피해로 인한 불쾌한 감각이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자적 정의는 어찌됐건 어떻게 해서 인간이 고통, 통증에 대해 가장 민감한 생명체가 되었나 하는 문제와 여타의 동물들도 통증을 호소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천착하고자 합니다. 인간도 야생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의 야생 생활은 오랑우탕하고 비슷한 수준. 옷이 없고 맨발로 다니며 이빨 닦는 법 없는 아무 데서나 이불 없이 자는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고도 살아야 하니까 기후대는 지구 전체에서도 제한된 온화한 기후 영역에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하로 안 떨어지고 섭씨 25도 안팎 지역이 원시 인류의 보금자리들 아니었을까요? 원시 인류는 두 발로 직립했고 이 직립 때문에 산도가 좁아져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타 동물들과 달리 산통을 호소한 것으로 현재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통을 겪고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의 소중함을 여타 동물들과 달리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가족의 개념, 친족의 개념, 사회의 개념이 더 극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 사회도 주먹 센 놈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보면 동물들도 통증을 갖고 있다고 당연히 봐야 할 것입니다. 몇 대 맞으면 통증이 오니까 아, 쟤한테는 안 되는구나 하고 얼른 꼬랑지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증이 없다면 끝까지 덤비고 싸우는 놈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통증은 동물들에게 있어 사회적 계급, 우열을 가리게 만든 생물학적 기제였음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동물들 세계에 서열이 정해진 핵심에 통증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증은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역사시대에서부터 여러 형태로 기록에 나타납니다. 불교 철학에서도 인생은 모두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심 언어가 됩니다. 일체고는 아주 오랜 세월 인간이 고통에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배고픔의 고통, 추위의 고통, 잠을 제대로 못 잔 고통, 가시에 손발이 찢긴 고통, 똥냄새의 고통, 물 마시고 싶은 고통. 지금 현대인들도 이러저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개의 고통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요건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먹지 아니하고도 고통이 없다면 먹는 것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풀만 먹고도 충분히 산다면 전쟁도 없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인간도 세포로 형성되어 있고 세포는 더 작게 붙으면 결국 분자, 원자로 환원되는데 물질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고통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인지 참으로 신기하다 싶습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살다 죽는데 죽음에도 고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삼이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 계란이 고통을 갖는지, 어디서부터는 고통이고 어디서부터는 고통이 아닌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체의 어느 요소들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는 것인지, 질병은 내부 조직상의 비정상 상태, 디스이즈라든가 디스오더에 의해서 보통 일어나며, 반면에 쾌락은 여러 신경증적 현상으로 쉽게 나타납니다. 쾌락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강한데 생물체에게 있는 이 쾌락 현상도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서부터는 나쁜 것인지는 아직도 정답을 못 찾은 영역이다 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체들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 즐거움, 기분 좋음, 이것을 늘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